자, 이제 우리 암기노트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노트 11페이지 행정조직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보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가시죠. 밑에 첫 번째 샤 표시 목표 밑줄, 구조 밑줄, 관리 밑줄. 맞죠? 세 개죠? 조직은 뭐라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는 사람이죠. 몇 명? 2사람 이상이. 조직 구조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협동이죠. 협동 맞죠? 조직 구조는 뭐라고요? 협동체제입니다. 협동. 2사람 이상이 협동을 하는 것이 조직이죠. 그럼 조직 목표와 관련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면 조직 성과, 행정 성과 맞죠?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공익 달성. 근데 만약에 조직의 목표를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직원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경력을 쌓고 성장하고 승진하고 발전하는 것도 조직 목표죠. 사실 여러분 조직이 자기들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거기서 그죠? 경력 다시 조직인의 성장 발전이니까 핵심 단어가 경력이죠. 그죠? 경력이나 밑에 한번 써보시죠. 경력. 그래서 고용가치성이나 노동가치성이 높아지는 거 맞죠? 고용가치성이나 고용가치 써보시고 조직인의 성장 발전 밑에 무슨 가치? 고용가치성이나 노동가치성 쓰시고 다시 좋은 조직은 다시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 성과를 달성해야 되지만 조직 속에 있는 조직인 우리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공무원은 목표 달성하고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자, 구조에 가서 봅시다. 조직 구조에서는 과업 권한이 배분된 맞죠? 그 다음에 유형화된 교작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조직 관리 가보시죠. 조직과 조직인의 통합,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이죠. 맞죠? 자, 밑에 조직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목표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목표. 자, 밑에 구조 또는 조직 설계입니다. 밑에 조직 속에 있는 개인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슨 관리? 조직 관리. 조직 행동, 조직 과정, 조직 행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걸 좀 구분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행태라고 하긴 합니다. 조직 행태 요거나 조직 관리. 그럼 이제 조직론은 이렇게 3분법으로 보는 거죠. 무슨 측면? 구조적 측면, 행태적 측면, 관리적 측면. 요걸 좀 왜 행태라고 하면 아시겠죠? 사람, 개인이니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많이 나눠봤자 우리가 뭐 좋을 건 없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조직 목표 옆에 목표는 자 정당성 밑줄. 정당성과 뭐의 근거? 정당성과 존립의 근거를 제공하죠. 조직 활동의 평가 기준 아주 중요하죠. 조직 활동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조직 활동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뭐? 조직 구조와 조직 관리죠. 조직 구조와 조직 관리. 좋은 조직 구조와 좋은 조직 관리라는 것은 바로 뭘 달성하는 거다?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 조직 효과성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다시 뭐라고요? 조직 효과성. 그래서 이제 전통적 모형 화살표, 현대 모형에서 최근에 B에서 C, A 해주시고. 그래서 전통적 모형이나 현대적 모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B에서 C 쓸 때 기존의 조직 효과성 측정 모형, 뭐 전통 모형과 현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해주면 좀 이제 기본 체계가 있어 보이죠.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 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러한 목표를 정확하게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무슨 성? 목표 모호성. 맞죠? 목표 모호성. 그래서 목표 모호성은 자 사명 이해 모호성의 사, 우선순위의 모호성의 우, 지시적 모호성의 지, 평가적 모호성의 펴.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사람이 죽고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사후지평. 맞죠? 사후지평. 일단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후지평.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에서는
BSC하고 목표 모성하고 요 두 개밖에 시험에 안 오는데 이 두 개가 애매하게도 애매하지 않죠. 클리어리하게도 A급입니다. A급. 자, 조직 구조 가봅시다. 조직 구조는 자, 상황 변수가 있습니다. 교환 전기 맞죠? 규모, 환경, 전략, 기술. 자, 그게 기본 요인, 기본 변수, 공복, 집에 영향을 주면 자, 기계 구조 동그라미, 기계 구조 있죠? 맨 끝에 유기 구조가 있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조직 구조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기계 구조와 무슨 구조? 유기 구조. 다시 뭐라고요? 조직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기사매팀내라는 5가지의 현실적인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조직 구조는 결국 산업사회에서는 막스 베버가 만들어놨죠. 모든 조직이 산업사회에서는 내가 만든 조직 구조만 쓰면 돼. 그때 뭐라 그랬어요? 관료제라 그랬죠. 관료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구조입니까? 기계 구조죠. 자, 기계 구조 해봅시다. 갑시다. SOP 분업 돌점너의 집권화. 다시 SOP 분업 돌점너의 집권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조직이 이제 그죠? 관료제가 좀 그죠? 관료제가 잘 안 맞다. 하살표. 그 하살표에 삽입 표시 한번 해서 무슨 현상? 무슨 현상? 병리 현상. 그죠? 병리 현상. 그죠? 관료제 무슨 현상이 부각되면서 병리 현상이 부각되면서 무슨 관료제가 등장한다? 탈관료제가 등장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밑에 조직 관리 가봅시다. 조직인의 긍정적인 태도 맞죠? 또는 뭐 행태라고 해도 되죠. 만몬몰이죠. 만몬몰 맞죠? 만몬몰 팍쉬운데 시민행동 그죠? 노사공존번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면 성장, 배려, 관심 그래서 무슨 가치가 높아진다? 고용가치성이나 나의 노동가치가 높아진다 그랬죠. 다시 갑시다. 그래서 만몬몰 팍쉬가 해서 시민행동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요 몰입 밑에다가 영어로 뭐 몰입이라 그러면 뭐 영어로 identify 몰입은 뭐라고요? identify라는 말은 동일시 그죠? 저는 또 뭐 일체화 다시 뭐라고요? 나를 뭐 하는 정도? 일체화하는 정도 또는 동일시하는 정도고 자 개동세 맞죠? 개인 차원의 연구는 뭘 연구한다? 세대 차이를 동기부여를 연구한다. 맞죠? 동기부여? 세대 차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뭐요? 아까처럼 20명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되었을 때 자, 이걸 하면 내가 회식 쏠게. 그런 거는 옛날 사람은 좋아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왜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합니까? 그렇다고 20명 한 명 한 명씩 관리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잖아. 대충 어떻게 해요? 여자, 남자 아니면 30대까지 40, 50대 30대 정도까지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은 뭐 연극 보러 가든지 뭐 뮤지컬 보러 가라 뭐 그런 돼지 멱다는 소리가 뭐가 좋냐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40, 50대는 어떻게 합니까? 소주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말아보지 마. 내가 40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지. 여러분 눈빛은 전혀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런 눈빛인데 요즘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죠 그죠? 됐습니다. 집단 차원에서 집의 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죠 그죠? 갈권리 맞죠? 집의결 갈권리 됐습니다. 집단 차원에서는 의사전달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잘하려고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권위에 기초한 무슨 십? 리더십. 권위의 원천은 뭐라고요? 권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권위라고. 권위하고 같은 말이 여러분 권한이죠 권한. 오소리티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권위 또는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예를 들면 후배들한테 내 후배들이 후배들한테 뭐 싸우는 후배들한테 여러분들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후배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니까. 근데 뭐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이 그런 거 있잖아. 가끔 사회 문제 되죠. 막 후배들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것들은 뭘 행사하는 겁니까?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헤더십이라고, 헤더십. 그죠? 헤더십. 우리나라 과거에는 무슨 십이었어요? 헤더십이었다니까. 내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서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가면 헤더십인데, 야, 한번 하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좋잖아. 나 따라와, 자발적으로.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됐습니다.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문화에서 문, 과정, 조직 과정, 조직 기술, 그다음 인간 구조. 맞죠?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문과 인구 변화. 맞죠? 문과 인구 변화.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죠. 갑시다. 조직론. 자, 조직학은 목표는 빼버리고. 자, 갑시다. 규환, 정기, 공복집, 기사 몇 팀인데 관료제, 탈관료. 됐죠? 관료제는 무슨 구조죠? 기계 구조죠. 탈관료제는 뭐죠? 유기 구조죠. 다시. 공복집.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규환, 정기가 어디에 영향을 줘요?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 주어가 규모, 환경, 전략, 기술에 따라서 공복집이 달라졌죠. 다시. 규환, 정기가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관료제, 탈관료제. 자, 개, 동세 끊어주고. 다시. 개, 동세 끊고. 집, 의결, 갈관리 끊고. 문과, 인구, 변화. 맞죠?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조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통합 모형 정도는 밑줄 한번 쳐주시고, 사회 기술 시스템이다. 통합 모형과 같은 말이 거기 조직 관리론 끝에 나와 있죠. 노사 공존 번영. 맞죠? 노사 공존 번영은 아까 했잖아요. 조직 측면에서는 뭘 달성하는 거? 조직 효과성. 개인 차원에서는 뭐? 성장, 발전, 무슨 가치? 고용 가치와 노동 가치성이 좋아지는 게 노사 공존 번영이죠. 그걸 무슨 모형이라고 한다고요? 통합 모형이죠. 됐습니다. 조직은 사회 시스템으로 보는 거는요,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거고, 기술 시스템으로 보는 거는 기술이라는 게 목표 달성의 도구나 수단이죠. 다시요. 조직은, 자 여러분, 조직은, 정부 조직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도구나 기술이기도 하지만 104만 명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죠. 그 속에 많은 인간관계도 있고 왕따 문제도 있고 서로 또 싸움도 타고 또 뭐 부부도 있고 아주 많은 인간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104만 명이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면 무슨 시스템? 기술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은 무슨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죠. 근데 조직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딱 보면 답 나왔잖아요. 조직 구조로는 무슨 시스템이에요? 기술 시스템이죠. 조직 관리로는 무슨 시스템입니까? 사회 시스템이죠. 조직은 기술 시스템이면서 사회 시스템이기도 하다는 점. 자, 밑에 반가로 2번. 자, 조직 인간주의 밑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조직 인간주의. 조직 인간주의. 조직 인간주의. 무조건 써야 됩니다. 좋은 조직이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정말 조직, 정부 조직이 여러분 공익만 달성한다고 해서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뭐까지도 있어야 된다? 조직 인간주의까지. 뭐까지 있어야 된다? 조직 인간주의까지 있어야 됩니다. QWL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분 패러디가 QOL이잖아요. QOL은 뭡니까? Quality of Life니까 이 W는 뭐겠어요? 직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k. Quality of Work Life. Quality of Work Life. 한 번만 들어보시고 그냥 답안지에 그냥 QWL 쓰면 돼요. 그죠? 무슨 생활의 질이 좋다? 직장 생활의 질이 좋다. 요즘에 그래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고용 총량이 아니라 고용에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고용의 질. 그죠? 여러분들이 고시에 붙는 게 중요한 것도 하지만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의 품질이 좋으면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 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Quality of Work Life, QWL, 개주공안. 그죠? 여러분 입장에 맞게 조직 관리하는 거, 참여가 보장되는 거, 민주화 맞죠? 남자 여자 직업 남자 여자 따라 차별 없고, 그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별 없게 어떻게 대하는 거, 공정하게 대하는 거, 그죠? 제도가 쉽게 바뀌면 안 되죠. 안정적인 거. 개주가 돈 떼먹고 공안, 중국 경찰에 쫓긴다. 무슨 공안? 개주공안. 됐죠? 밑에 보면
이 단어보다는 이런 거죠. 그럼 조직인간주의는 뭡니까? 거기 있네요.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야. 그 앞에서는 두 단어를 더 넣고 싶은데 관심, 배려. 여러분 뭘까? 암기할 때 시간의 흐름으로 봐봐요.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면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관심, 배려, 성장, 발전. 성장, 발전하면 그 결과 변수로서 고용 가치나 노동 가치성이 좋아지겠죠. 그죠? 이게 천박한 관리가 아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인간을 참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제가 어디 회사에 가서 강의하면 유학도 좀 보내주시고요.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랬더면 어떤 사장님이 뭐라 하잖아요. 아니 내가 돈 들여서 유학 보내주고 오면 애들이 다른 회사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게 그렇듯하지 않아? 설득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에 여러분 일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개뻥이더라도 어떻습니까? 야 유학 가서 막 학위 받아와서 막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물론 뻥인지 알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관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관심, 배려, 성장, 발전, 고용가치, 노동가치. 맞죠? 됐습니다. 다음 밑에 거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다시 갑시다. 자, 여러분 좋은 거 다시 좋은 조직이라고 했을 때 써야 될 표현 해볼까요? 통합 모양 맞습니까? 조직 효과성 맞아요? 조직 효과성 넣으면 바로 놓아야 될 게 뭐라고? QWL이죠. 또는 뭐 무슨 인간주의? 조직 인간주의. 조직 인간주의는 뭐라고요? 성장, 관심, 배려, 관심, 성장, 발전, 고용가치, 노동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되면 노사 공존 번영이죠. 그죠? 노사 공존 번영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당연히 이제 환경 변화는 안 놓을 수가 없죠. 무슨 환경 이제는? 무슨 환경 변화? 조직 환경이죠. 다시 무슨 환경? 조직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외워서 같이 쓴다 그랬죠? 갑시다. 지식정보사회는 넘어왔으니까 다 지능정보사회 다시 미출작 무슨 사회? 지능정보사회. 이걸 스마트 사회 또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그러죠. 외워야 됩니다. 2016 다보스 포럼 대문자로 WEF죠. 다보스 포럼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공식 명칭이 뭡니까? W 월드 E 이코노미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공식 명칭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외우기 힘드니까 뭐라고? 스위스에 어디에서 열려요? 다보스에 열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 그럽니다. 다시 다보스 포럼 다시 다보스 포럼에서 본격 논의. 요즘에는 AICBM이라 그럽니다. ICBM 더하기 AI라고 하기도 하지만 AICBM AI는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I는 또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죠. C는 여러분도 하는 클라우드 우리 하고 있죠.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이죠. 그죠? 다시 4차 산업혁명에 이 단어 안 쓰면 안 되죠. AICBM 맞죠? AICBM을 활용하는 거죠. IT와 BIT와 융복합화가 됩니다. 바로 옆에서 보세요. 카풀 인터넷 은행 자율주행카 맞죠? 여러분 카풀은 여러분 그죠? 요즘에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됩니까? 자동차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근데 그게 IT를 매개로 하죠. 과기정통도 관련돼 있죠. IT와 BIT의 융복합화란 말이 이해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있죠. 얘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 요즘 잘 쓰는 뭐라 그래요? 난제라 그러죠. 자 갑시다. 외워야 돼요. 많이 쓰니까. 4차 산업혁명 시작. 언제부터? 2016 W에 본격 논의된 4차 산업혁명은 AICBM을 활용해서 이전 세계와 다른데 핵심 특징은 뭐다? IT와 BIT 연계. 가로 열고 뭐? 카풀, 인터넷은행, 자율주행카, 핀테크.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고도화에 따라서 조직 문제 또는 행정 문제가 뭘로 바뀐다? 뭐가 증가한다? 난제가 증가한다. 그러면 조직 논의니까 뭐가 달라져야 된다? 구조와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 답은 정했어요. 답은 정해졌다니까. 조직 구조가 기계 구조가 돼야 돼요? 유기 구조가 돼야 돼요? 당연히 유기 구조가 돼야 되죠. 유기 구조에 대한 관료제 방식이 맞아요? 탈 관료제가 맞아요?
탄력활조제 맞죠? 그럼 조직 관리도 어떻습니까? 교합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 통합 모형. 통합 모형 하면 오늘 다음 뭐예요? QWL, 조직인간주의, 배려, 관심, 성장, 발전, 고용가치, 노동가치. 끝났습니다. 상폭주식 밑에 상호전성, 복잡성, 투명성, 즉시성. 실마치게, 실시간성, 맞춤형, 지능화, 개인화된 또는 원더걸스 해체의 주범이 누구라 그랬어요? 선혜라 그랬죠. 선혜가 사과해야 되죠. 객관적으로 선혜, 사과객, 선혜, 사과객.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좀 암기할 게 많은데, 자, 저는 위에 끝까지는 100%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100% 암기하면 됩니다. 자, 과학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의 일반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저는 그냥 어떻게 해요? 저저고양으로 외웁니다. 다시 저저고양, 저성장 3% 이하, 잠재 성장률의 지속 하락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뭐의 지속 하락? 잠재 성장률의 지속 하락. 다시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어떤 분 뭐 2030년대에는 1%의 성장률로 하락한다. 뭐 그런 우울한 예측도 있더라고요. 자, 양극화는 진위계수 95년 0.25에서 2015년 0.3으로 늘어났고 됐습니다. 5분위수가 5배 넘어간 거 아시죠? 5분위수가 5배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학계 출산율 하지 마시고, 그죠? 71년, 61년에는 108만 명이죠. 그죠? 2018년에는 33만 명. 고령화, 아까 했죠? 14% 2018년 밑줄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이징이 아니라 에이지드 사회가 됐죠. 몇 년도? 2018년에 65세 인구가 14%가 넘어가면서 에이지드 사회가 됐고, 2025년경에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죠? 외국인 근로자 200만 명, 외국인 200만, 그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아니면 대내적 측면에서는 꼭 있죠. 갑시다. 조용한 세대 베이비붐 X 이렇게 나와있죠. 됐죠? 베이비붐에 58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58년생, 정확하게는 이제 53년부터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인데 53년에 전쟁 끝났는데 바로 어떻게 애가 많이 태어납니까? 그죠? 좀 3, 4년 정도 정리하고 우리나라는 58년생들을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죠? 자, 차세대는 확실한 거는 80년생입니다. 80년생. X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X세대라고 안 그러고 통계청은 낀 세대라고 그래. 낀 세대. 낀 세대 뭐든지 알겠죠? 우리 이제 중간 세대인데 제가 여기 딱 속하는데 애매하죠. 뭐 어떻게 보면 86 세대 아시죠? 우리나라 민주화를 86세대. 근데 90학번 90년대 학번들은 어떻게 돼요? 86 세대가 뭐죠?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시민 지금 그쪽 이사장도 그렇고. 근데 아니죠. 뭐 전부 다 그쪽이잖아요. 90학번, 91학번, 92학번, 93학번, 94학번 가장 이제 불행한 학번들이 이제 95학번부터 이제 해서 97학번 IMF 맞는 그때죠. 그쪽은 좀 나쁘게 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야. 맞죠? 좋게 말하면 차세대의 선두주자죠. 중간에 꼈죠. 무슨 세대? 낀 세대라는 겁니다. 낀 세대. 우리나라는 80년생입니다. 요거는 상식. 작년에 중요한 해입니다. 2018년이 진짜 재밌잖아. 두 개죠. 뭐라고? 고령사회 진입 원년이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세대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성 관리 및 출작, 조직 인간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갑시다. 자, 조직 목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뭔지 아시죠? 오버 컨포먼트도 잘 아실 거고, 오버 컨포먼트에 머톤이라는 학자 적어주시고, 맞죠? 조직 목표를 참 애매하죠. 조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힘든데, 조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하위 목표에 집착하는 현상, 뭐라 그래 그걸? 디스플레이스먼트
over conformity. conform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동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over가 과잉이죠. 그래서 over conformity를 과잉 동조 또는 동조 과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알았죠? 과잉 동조, 동조 과잉. 머톤 아시죠? 머톤 MERTON. 그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죠? 동조 과잉이죠. 자, 조직 목표, 정부 조직의 목표는 쉽게 설정할 수 어렵다. ambiguity 미줄짝 ambiguity. 그래서 사후 지평 아까 봤죠? 자, 사명 이해의 모성,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모성, 지시적 모성, 평가적 모성, 대상 집단 모성, 사후 지평대. 다시 뭐라고요? 사후 지평대.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내년에 시험 보실 때 여기 나왔을 때 사례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박근혜 정부 때는 말하기 편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말하기 편해.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든 게 창조경제. 그 창조경제의 그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뭐가 뭐해요? 사명이죠.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허 등 다른 뭐가 더 우선시해야 될까? 그죠? 그럼 만약에 20대 창업 활성화라고 하면 20대 창업이라는 게 솔직히 20대의 그 계층을 지시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20대를 말하는지 아니면 모험기업이나 새싹기업 같은 게 많아지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참 모호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를 얘기를 하다면 포용적 복지국가. 이 포용이라는 게 참 개념이 모호하죠. 그죠? 포용적 복지국가. 그러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뭐 실업급여가 중요한지 교육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회보험이 중요한지 이게 참 애매하죠. 우선순위는 뭘 할지 모르는 거죠. 똑같이 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고민하시면 되겠고 자 관료 재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맞죠? 이런 거 잡으세요. 목표가 뭐하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사이에 창조경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뭐하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내려보내주면 각 집행 관료들이 일선 관료들이 각 집행 현장에 맡겨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왜 관료들한테 재량을 부여해줘야 되느냐? 바로 뭐다? 목표 모성. 관료 재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료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집행 만능주의죠. 만약에 재량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같은 창조경제더라도 서울하고 제주도가 전혀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만능주의? 집행 만능주의. 바로 집행 만능주의. 리스키어 일선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하나 더 말하면 이건 뭐라 그래요? 대의민주 원리를 위반하는 거죠. 그죠? 대의민주 원리를 위반하는 거죠. 왜냐? 실제로 집행 만능주의는 그죠? 실제로 다르게 말하면 집행 관료가 실질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의민주 원리상에서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등 대의민주 기구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재량을 많이 인정해주면 이른바 집행 만능주의에 빠지고 정책 변질이 일어나고 규범적으로 말하면 대의민주 원리를 위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서달은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조직 효과성 목표 달성 밑줄 조직 효과성은 뭐라고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다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죠. 전통적 모형 현대적 모형 넘어가고 자 B에서 C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다시 밸런스 이 밸런스만 잘 해석해 주면 돼요. 자 밑에 갑시다. 내과 결제 다시 뭐라고요? 내과 결제 밑에 재고과학 자 외웁시다. 내과 결제 재고과학 자 내과 결제 다시 올라가세요. 자 내부 밑에다가 자 내부하고 반대말이 뭡니까? 내부의 반대는 외부죠. 내부와 외부를 같이 측정해야지 밸런스 균형적이죠. 그러면 과거의 반대는 뭐예요?
미래죠. 결과의 반대는 과정이죠. 재무의 반대는 비재무죠. 그쵸? 다시 왜 내과 결제를 외워요? 다시 기존의 조직 효과성의 측정 모양들, 예를 들면 뭡니까? MBO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과 결제였단 말이야. 그죠? 내부의 과거 거 결과만 보고 재무적 성과만 봤다는 거죠. 자, 밑에 재무가 있고요. 자, 고객 과정 학습 전체 묶으면 비재무지표 맞죠? 그죠? 고객을 빼내면 고객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그죠? 과정은 아까 결과와 뭘 균형적으로? 과정을 균형적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과정지표 맞죠? 학습 및 성장. 학습은 미래의 성과를 담보해주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고객 과정 학습 3개는 무슨 지표라고요? 비재무지표죠. 고객은 외부지표죠. 그 다음에 과정은 과정이고 학습 및 성장은 미래지표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내부와 외부 맞죠? 외부 밑에다가 뭘 써야 돼요? 고객을 써야 되죠. 미래는 뭐라고요? 학습 및 성장을 써야 되죠. 과정은 그대로고 비재무는 방금 했던 고과학이죠.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많이 써줘야 돼요. 이게 왜 밸런스입니까? 다 갑시다. 내과 결제니까 내부와 외부의 밸런스, 그죠? 과거와 미래의 밸런스, 결과와 과정의 밸런스, 재무와 비재무의 밸런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정 봅시다. 일단 비전을 정립해야 되겠죠. 비전은 이제 위에다가 SWOT, SWOT. 보통 비전을 노출할 때 무슨 분석을 해요? SWOT 분석을 하죠. 다시 무슨 분석? SWOT 분석을 통해서 비전을 노출하고. 자, 그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성과 CSF는 뭐라고요? CSF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가 여기 4개가 나와있죠. 뭐라고요? 재고과학 맞죠? 재고과학 있죠? 그 밑에 이제 이윤, 수익률, 방문 횟수, 재방문, 만족도, 과정 혁신, 시간 단축, 신기술, 교육훈련, 아이디어, 지식 축적. 이게 바로 뭡니까? KPI죠. 재고과학은 CSF고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지표가 바로 뭐다? KPI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비전을 정립한 다음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고과학을 설정하고 그게 추상적이면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 주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KPI라 그래요. 자, 맵을 만들어서 맵은 논리적 재고과학 사이에 논리적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그죠? KPI 측정 및 활용을 하면 되죠. 옆에 화살표는 로직 모델입니다. 로직 모델. 이 로직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자, 민간 기업은 재무적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버는 거죠. 근데 정부는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로직, 논리적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비용 전략 정도, 맞죠? 재무적 지표를 정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된다? 논리적으로. 비용 전략 정도로, 그죠?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BSC 무슨 모양? 로직 모델이라는. 아시겠죠? 결국 행정과 뭐의 차이? 경영의 차이 때문에, 맞죠? 논리적 수정. 자, 고객은 행정에서는 무슨 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돼야 되죠. 정부는 고객이 없잖아요. 규범적으로 모든 국민이 고객이죠. 그죠? 정책 순응도. 과정은 적법 절차죠. 맞죠? 민간기업은 여러분 제품을 생산하는데 10시간 걸리다가 8시간 걸리면 좋은 거지만 정부는 원자력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공론조사를 해가지고 긴 시간을 거치는 게 오히려 더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 협조 등을 통해서 과정이 긴 게 더 행정에서는 바람직하니까 논리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교육훈련이나 학습 동아리 같은 것들은 학습 및 성장 지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학습 및 성장 지표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B에서 C까지 봤는데, 자, 다시. 자, 거기 들어보시죠. 위에 거는 쉬워요. 자, 칠판에 조직 목표는 딱 2개 뭐?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기 어렵다. 무슨 성? ambiguity. 4개. 사후, 지평. 이게 좋은 측면은 뭐라고요? 관료의 재량을 줘가지고 현장에 맞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이게 너무 집행 변질로 발생할 수 있고, 통일성도 없고, 대인줄 원래하고 집행 만능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조직 효과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과거 모형이죠. 쓰레기. 왜? 내과 결제였다는 거야. 내부의 과거, 그죠? 결과만 보고 재문 봤다는 거죠. 그럼 내과 결제니까 내부의 반대는 외부죠. 외부는 고객이죠. 과거의 반대는 미래죠. 미래는 학습 및 성장이죠. 결과의 반대는 과정 지표죠. 비재무 지표는 뭐라고요? 과결제잖아요. 죄송합니다. 재고과학이죠. 맞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립 절차는 뭐라고요? 조직의 비전을 설정한 다음 그걸 재고과학이라는 틀에서 CSF 카드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계량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KPI고 그래서 측정해서 활용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서론은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많이 했는데,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더 합시다. 옆에 페이지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죠. 자, 면접장에 갔는데 여러분 정부 조직의 문제점이 뭡니까? 정부 조직은 인간들이 썩었어. 인간들 그냥 코를 확 펴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저는 조직을 구조적 측면과 무슨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봤는데,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는 기계 구조를 무슨 구조? 유기 구조로 바꿔주는, 즉 탈관료제 방식이 돼야 되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조직 인간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갑시다. 조직 구조. 규환전기, 공복집, 기계, 유기. 관료제, 탈관료제. 개, 동세 끊고, 지의결 관관리 끊고, 문과인구 변화.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